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편물에도 소개했지만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 그다음에 최근에 장립주에서 요즘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원베일리 조합장, 마지막에 조합장 직무대우로 해서 마무리했던 한형기 조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5시 한 반까지라서 정말 최대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다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까 봐. 웬만큼 워낙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서 거의 다 이해하실 텐데요. 가능하면 설명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질의응답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설명하는 동안에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메모했다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여기 아파트 준비위원장, 유상근 준비위원장 나오셨나요?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시기로 했었는데 상가한테 아파트를 못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직접 여기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나왔는 모양이네요.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를 2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진단을 하는데 모금을 한 10억이었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초빙해서 제가 설명회 2번 해서 안전진단 모금 한 10억 이상 해서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제가 유상근 위원장을 좀 그때 알았고 그 뒤로 뭔가 상가쪽 협조가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워낙 이게 큰 단지라서 현재 처음 위원장 하는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아파트를 사면 일가구 일대 서비스택 돼버리니까 상가라도 하나 사서 좀 조합원이 돼달라는 부탁을 많이 해서 제가 많이 한 6개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금년 4월에 상가를 매수해서 소유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상가를 사게 된 거는 전적으로 아크로 그 다음에 원베일리에 이어서 여기 송파에 최소한 송파 이쪽에서는 랜드마크급이다. 단지 규모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옆에서 제가 상가 소유지만 원베일리처럼 뒤에 도우면 아마 제2의 원베일리 같은 그러니까 송파에서의 어떤 원베일리 같은 그런 재건축의 성공을 어느 정도는 자신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아파트는 지금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상가는 어느 누구 한 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도읍비로 하고 왔으니까 제가 협력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새로 들어온 놈이 나댄다고 되게 방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당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은 믿든 말든 저는 대한민국에 재건축하면 2등하면 저는 소원해하는 저는 자타가 자신이 공연하는 자부하는 전문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이따가 잠정적으로 끝날 때쯤 잠정적입니다. 단독 재건축이냐 통합 재건축이냐는 어느 정도 좀 의사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제출할지 말지도 여러분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절반 이상이 내지 마자 그러면 안 내는 거고요. 절반 이상이 압도적으로 내자로 간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상가 단독 재건축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유무도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단독 재건축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단독 재건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례를 하고 어떤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독하고 통합 재건축 비교에서는 수익성, 재건축 일정 그런 제반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화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제가 접수를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야 상가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느냐가 거의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양이 가능한 건지 지금 유상근 아파트 준비위원장은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재건축은 어떤 저축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재건축은 협약서를 씁니다. 아파트 측하고 상가 측하고. 협약서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이후로 향후 주요 재건축 조합 설립 때까지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 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 지금 정비구역 동의서라고 하는데 이 위반 동의서가 뭐냐? 이거는 금년 12월 말까지 내라고 그랬더니 야 이게 남의 지상권을 달린 동의서를 그렇게 홍곡듯이 내세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작권에 관계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고 아까 설문조사 2개, 3개 정도를 하고 공지사항 안내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단독재건축 이 개포 자일은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게 원래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이 단지였는데요. 저렇게 원래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서 재건축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자일은혜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이게 전체 10층입니다. 2층까지는 상가, 3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레미안 포레스트가 되겠고요. 자, 이거 일단 가격이나 일학적인 걸 비교를 한번 해보면 레미안 포레스트는 2020년 9월에 준공을 했고 자일은혜 주상복합은 한 2년 뒤에 자체적으로 단독 재건축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그 다음에 충수 레미안 포레스트는 지하 3층에 최고 지상 35층, 자일은혜는 아까 보셨듯이 지하 3층에 지상 10층.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입니다. 당연히 레미안 포레스트가 26평이 약 24억 5천, 평당 9,423만원. 그런데요, 주상복합했을 때 자일은혜 똑같은 26평은 14억입니다. 무려 10억이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이 레미안 포레스트에서는 그때는 아파트 상가만 지어서 상가 상인들한테는 아파트는 줄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떨어져서 나와서 가능했고요. 그런데 주상복합은 확실하게 아파트가 법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주상복합에서는요. 그러나 지금 우리도 올림픽 선수라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라 뭐라 하여튼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래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여기가 거의 2000세대니까 단지 내 상가를 자체적으로 아파트하고 같이 지었죠. 그리고 여기는 독립상가가 하나 따로 지었고요. 지금은 상가가 2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한 이후에도 결국은 하나의 상가 있을 때하고는 분명히 독립상가의 가격이나 영업이 문제가 있죠. 자, 당시에는 단독 재건축이 약간 유리하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왜냐? 용적률이 똑같이 250. 이때 당시에는 용적률이 주상복합을 하나 아파트와 같이 해서 상가를 지거나 250%였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하면 어찌됐든 평당 한 4천, 5천만 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예를 들어서 2층, 3층, 4층은 그때 당시는 한 3천, 평균으로 3천이 넘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을 지어서 아파트로 파는 게 분명히 약간의 수익은 더 단독이 높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는 근생 시설만 해서 아파트 분양을 못 주는 거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단독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한 2, 3년 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통합적인 정책.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 상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300%로 늘어납니다. 용적률이. 근데 단독 재건축을 해서 근생 판매시설만 하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을 하든지 역시 단독으로만 하면 250%밖에는 지금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로 정상향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타워팰리스처럼 상업지로 정상향해서 뭐 40몇 층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준주거도 안 되는데 상업지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요, 아파트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 준주거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세권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250m 이내 역세권 아파트는 예를 들어 잠실 주공 5단지처럼 주상복합을 뭐 50층 그런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준주거로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독으로 해서 그냥 250% 받고 단독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합해서 준주거로 바꾸든 아니면 용적률 300%로 바꾸든 그 다음에 올림픽 선축 같은 경우는 약 9,000세대가 지어지는데 9,000세대 안에 아파트가 우리가 그 아파트가 지어서 받는 거하고 나홀로 아파트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고 그 앞에 신마프 상가입니다. 이건 아크로 리버파크하고는 전혀 별개인 독립상가입니다. 원래 다른 건물주가 다른. 근데 이 신마프 상가에 지금 인허가를 제가 뒤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자문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뭐 당시에 상업용지로 정상향, 준주거지로 정상향 엄청나겠지만 한마디로 절대 불가입니다. 불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접고 그냥 250%로 하기로 결정을 지금 했고요. 내년에 착공 예정인데 금년 연말쯤에 판매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은 250으로 짓는데 12층 이하의 근생으로 주상복합을 할 거냐 이거를 이 소유들 투표를 해서 거기에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옆에 잠원동입니다. 여러분 이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라고 옛날에 잠원 대림 아파트였습니다. 그 앞에 이 잠원 대림 아파트 상가입니다. 이것도 아파트는 이미 입주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상가 펜스인데요. 상가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하고 설립으로 떨어질 때 똑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상업지로 하면 된다. 주상복합하면 대박난다. 시사 준주거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인들을 현혹시켜서 아파트하고 통합을 방해하고 반대해서 단독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레미안 신마프 팰리스는 2016년 6월에 입주했고요.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한 여기는 결국은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지가 안 돼서 그냥 250%로 이것도 주상복합이 아닌 그냥 5층짜리 근생만 지금 착공을 해서 지하 3층에 지상 5층 근생시설로 공사 지금 시작해서 2025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상업지로 정상화한다든지 엄청나게 했는데 상업지는 켜놓은 준주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개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부에 이거 추진했던 이게 단독으로 추진했던 사람도 쫓겨나고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오고 내부적인 다툼하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10년 뒤에나 지금 입주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하고 단독 비교인데 먼저 수익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중심상가의 건축 연면적입니다.
현재 중심선가의 건축형 면적 판매 시설은 5,357평이고요. 비판매 시설은 2,559평. 그래서 총 건축형 면적은 7,916평입니다. 건축비를 보면 아까 5,357평. 단독이든 통합이든 지금 현재는 똑같은 거고요. 토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6,200평. 이거는 뭐 단독이랑 통합이 똑같겠죠. 자, 토지 기부 체납은 여기 지금 단독으로 추천하신 분, 찌라신 문자 보니까 단독으로 하면 기부 체납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부 체납 있습니다. 5에서 10% 해야 됩니다. 주상복합하면 5에서 10% 똑같습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그런데 최대한 10% 기부 체납 하는 걸로 봐서요. 620%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사업부대가 그럼 5,580평이 되죠. 자, 그런데 아까 단독지구 지원 용적률 250%. 그럼 5,580평 곱하기 2.5 하면 지상의 분양 면적이 13,950평. 단독으로, 아니죠. 통합했을 때는 300%니까 곱하기 3 하면 16,740평. 그래서 통합하면 건축의 분양 면적도 더 넓습니다. 3,000평 이상이. 3,000평 가까이. 그래서 이건 계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가 규모 5,300평 정도 규모만 상가를 짓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규모도 상가는 많습니다. 상가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뭐 온라인이나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 원래 상가 규모는 줄여야 되고 최대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판매 시설은 지상만 4,500평, 지하가 1,500평에서 6,000평이면 지금 우리가 현재 5,357평이니까 한 700평 더 많은 거죠. 나머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3,950평 지상 연면적에서 4,500평을 빼면 9,450평이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합했을 때는 16,740에서 4,500을 빼면 아파트가 12,240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34평으로 짓는다 하면 나누기 34 하면 278세대를 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주상복합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12,240 나누기 34평을 하면 360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했을 때 세대수도 훨씬 많고, 통합을 했을 때. 왜냐하면 용적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 가능하고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수도 이거는 최고 12층까지. 12층이 아니고 원래는 4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40m면 전체적으로 한 12층 정도밖에 못 듭니다. 그래서 아까 르네가 10층밖에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림픽 선수촌 현재 정기계획은 보도 제한이 걸려서 49까지는 못 가고요. 지금 4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합을 하면 이 360세대는 34평은 42층에 9,000세대 안에 어디에가 녹아져 있습니다. 9,000세대 안에. 근데 단독으로 하면 12층짜리 2동이든 3동이든 4동이든 나홀로 아파트가 됩니다. 278세대. 그럼 아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단독이 통합할 때. 아까 자이거리가 24억 5천대 14억이 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차이 나요. 똑같은 자이거리. 우리가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종전평가라는 걸 합니다. 종전평가가 뭐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의 상가의 가치, 가액입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는 사업시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사 2개사가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종표별로 다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해서 나누기 평균가격으로 종전평가를 계산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뭐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다른 아파트 원빌이나 다른 상가의 기존의 그러니까 평당 가격 층별로 대충 계략적으로 사니까 이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야, 왜 1층은 1억 5천, 평당 1억 5천이나 되고
평당 이거 1호 고쳐서 단위가 10,000원이니까. 얘 지하 1층은 6,830만 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왜 2층, 3층은 7,860, 7,080이야? 이거는 따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략적으로 이렇게 다른 단지의 어떤 자료를 갖다가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각 층의 면적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정전평가액, 총 정전평가액은 8,399억이 됩니다. 8,399억. 자, 그 다음에 그 분양 수입이 나와야 되겠죠. 분양 수입도 제가 거의 원베일리 그 분양 수입, 조합원 분양 수입 정도를 계산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미 우리는 분명히 그 아파트가 나홀로 우리가 단독으로 가게 된다면 이미 올림픽 손촌을 입주할 때까지 분명히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는 단독으로는 재건축이 안 됩니다. 왜? 형상이 안 될 거니까요. 준주고도 안 될 거고 그 상업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저희가 설명하는 이 이상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따가 결국은 단독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하고는 세대당, 그러니까 점포당 평균으로 치면 20억 이상 차이 납니다. 20억 이상. 그런데 나홀로 이제 하기로 결정했고 아파트는 지나갔어.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20억 이상 손해야. 단독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장원 대리님처럼 재건축 진행 안 됩니다. 이거를 선동했던 사람들은 도망가서 나가버리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러려면 이미 아파트는 제대로 된 상가를 지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해다가 단독으로 주상복합을 짓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통합했을 때보다 분양가가 많이 낮아야 되죠. 많이 낮아야 됩니다. 근데 10%만 낮게 봤습니다. 10%만. 통합에 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는 평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6,500 통합했을 때는. 근데 여기는 한 60% 정도 적용해서 평당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총 분양 수입이 8,145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단독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 분양 면적에는 당연히 그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는 면적이고요. 자, 통합했을 경우에는 아까 단독했을 때는 2층까지만 지금 계산했고요. 단독했을 때는 지상 2층에 그 지하 1층,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층부터 12층까지로 이렇게 계산했고, 통합했을 때는 그냥 통합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보통 상가처럼 5층에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아까 단독했을 때가 10%만 올렸고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500으로 계산해서 22억. 그렇게 계산하면 1조 1,785억 원이 통합했을 때 분양 수입입니다. 비례율을 계산합니다. 분담금을 계산할 때. 비례율이 뭐냐? 비례율은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비례율을 하면 분양 수입, 전체 분양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거를 나누기 정전평가액으로 한 비례율입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연면적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고요. 평당 사업비는, 공사비는 850, 평당 사업비는 약 25% 더해서 1,050만 원 평당. 자, 그렇게 되면 건축 연면적 곱하기 평당 사업비 곱하면 단독에서는 2,645억 원이 지출이, 사업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합에서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3,058억이 됩니다. 이게 사업비로 지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전평가액은 똑같다고 그랬죠. 정전 현재 내 자산 가치는 단독으로 하든 통합을 하든 그 자체는 똑같은데 엄격히 따지면 통합한 때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근데 똑같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올랬을 때 이미 망했어요. 망했으면 아파트 상가 가격이 꼬꾸라질 거고요. 그러면 종전평가 금액도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가뒀습니다. 똑같이 8,399. 그 다음에 분양수익은 방금 전에 계산했더니 8,145, 1조 1,780. 자, 비례익은 분양수익에서 아까 기출을 떼고 나누기 종전평가로 나누면 비례익인데 단독 했을 때 65.5%입니다. 이게 대기 정상입니다. 대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보다 35.5%가 다운돼서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통합재건축일 때는 이렇게 보면 103.8%에서 총 권리가액이 8,719억이고 단독일 때는 이거 곱하기 종전평가 금액 곱하기 65.5%하면 5,502억이 됩니다. 5,502억. 자, 여기서 권리가액을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겠을 때 얻는 이익이,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 종전평가 금액에서 이 비례율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네가 이거는 우리 정부 전체를 합치면 통합했을 때는 8,719억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독보다 통합을 했을 때 권리가액이 3,217억이 이익이죠. 이거를 약 한 280개 점포로 나누면 세대당 통합이 11억 5천 이익입니다. 11억 5천.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할 때는 준주거도 총상향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양면적이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자, 아파트 가격이 입주했을 때 아까 그 14억짜리 그러니까 단독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는 자이르네처럼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9,000세대에 속해 있는 우리 아파트는 아까 22억의 분양가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입주에 따라 30억 이상 가겠죠. 지금 송파가 보통 한 28억, 29억까지 갑니다. 뭐 한 5년, 10년 된 것들. 근데 여기가 어린 손초이 지금 됐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못 가도 30억 가요. 그러면 거기서도 내 조합원들이 받는 분양가보다 한 8억 이상 오르죠. 그러면 최소한 점포당 20억 이상이 통합했을 때 이익입니다. 실제로. 자,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아까 이제는 그 단독 재건축에는 이제 뭐 권리가이고 분담이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는 통합으로 갈 것 같으니까 통합만 보겠습니다. 평균 가격에다가 이렇게 103.3%를 더하면 층별로 이렇게 권리가액이 나와요. 층별로. 그래서 아까 여기 종전평가가 6,830인데 권리가액이 더하면 통합했을 때 7,090억 원으로 평당 7,090만 원으로 약간 더 올라가죠. 자, 이거를 그냥 편하게 내가 20평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25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14평 있는데 그냥 편하게 2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권리가액 곱하기 20하면 14억 1,800 여기는 30일 1층 앞에 31억 5천 16억 3천 14억 7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계략적인 겁니다. 아까 종전평가 금액 자체가 제대로 평가를 하면 이건 달라지겠죠. 그냥 대충 이건 정말 감잡기한 용이기 때문에 왜 네가 1층 높고 뭐 어딜 낮고 이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감정비가 제대로 할 때니까요. 자, 그래서 분담금이 이제 나오죠. 분담금. 내가 새 아파트, 새 상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지하 1층이 권리가액이 7,000평당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평당 분양가는 아까 3,242만 원, 지하 1층을 분양하는데, 그 다음에 1층은 9,021만 원 평당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게 크죠? 권리가액이. 이게 분양가가 적죠? 그러면 이 점포를 바꿔도 평당 4,214만 원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말이 분담금이지, 말이 폐업이 분담금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분담금은 없고 100%다 한금을 내덕씩 돈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내가 20평을 예를 들어서 20평을 분양을 바꿔도 돼요. 20평을 분양받고 한금금이 평당 3,800이니까 내가 20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평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20평을 분양받고 돈을 7억 약 7천만 원 돈을 돌려받습니다. 아니 지금 내 점포하고 똑같은 점포를 공짜로 받고 돈을 7억 얼마를 돌려받고요.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는 20평을 공짜로 받고 13억 4천을 돈을 돌려받습니다. 자, 아까 자꾸 상업사업지에서 상업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준주거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상업지하고 준주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지상 연면적이 상업지로 한 것보다는 준주거로 한 게 더 많습니다. 지상 연면적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면적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비교해도 세대수로 치면 아까 이건 524로 늘어납니다. 상업지로 가면. 나홀로 단독계급에도. 그런데요, 우리가 통합적인 측에서 준주거로 가면 597세대까지 나도 이렇게 상업으로 바꿔도 준주거 했을 때는 통합이 세대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게 520 몇 세대가 되면 34평이 내가 볼 때는 많이 가면 한 20억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아까 르네같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아무리 못 가도 30억은 간다고 봐요. 30억. 그러니까 세대수도 이거보다 적고 입주할 때 어떤 가격 자체도 이게 훨씬 낮고 한 10억 가까이. 대신 상업지로나 준주거지로 바꾸면 얘네들도 42층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층수는 42층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업지로 바꿔도 통합보다는 수익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결정권은 정말로 제대로 했을 때 지금부터 5년 안에 상가가 단독으로 하면 주상복합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런데 통합에서 떨어져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순간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최소한 10년 동안은 몸살을 치다가 한 20년 가까이 되면 아마 입주할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은 단독 건물은 집합건물법하고 건축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정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청은 몇 프로를 요구하냐면 우리 구분 소비자의 100%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재건축 결의할 때 분명히 그 집합건물이나 이런 데는 80%인데요. 지금 아까 신방부 상가,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100%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지금 단독 가가지고 개판됐는데 100% 동의 절대로 안 쉽지 않고요. 이 80% 동의가 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멘붕이 와버렸죠. 단독으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래서 5년 내가 아니고 한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아니까 입주가 된다고 봅니다. 통합을 했을 때 이건 지금 물론 아파트 쪽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내에 지금부터 10년 이내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조합원들이 하면 조합장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조합장을 하면 보통 15년 걸리죠. 15년 걸린다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2034년이 되고 39년 정도에나 입주가 될 텐데요. 어찌됐든 이 아파트에는 그래도 제가 있는 한 분명히 10년 안에 입주될 거로 봅니다. 아까 단독 재건축은 정말로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고려 대상. 내가 이거 비교자로 만들면서 제가 만들면서 사심했어. 이걸 왜 만들어야 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소유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고 일반인들은 그래서 제가 비교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으로 떨어 나온 순간 분명히 올림픽선수는 상관없이 재건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상가 지을 거고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급격하게 슬럼화되죠. 10년, 20년 재건축 안 되는데 상가는 완전히 슬럼화되고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통합 재건축하면, 그래서 아파트를 받는 경우라면 여러분 아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아서는 재건축 현재로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설령 그걸 막말로 위해서 진짜 2, 3억 낸다 치더라도 훨씬 이익입니다. 그게 싫으면 아까 같이 그냥 상가 받고 환급금 암창 받으면 되고요. 근데 분명히 근데 단독 재건축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도조법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집합공을 때문에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설명되겠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간 정부에 따라서 계속 적용했다 완화했다 적용했다 완화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는 5년 이상을 지속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야당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계속 법안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 당한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군데도.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유예시키고 누가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역대 정부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렇게 4번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분양이 진짜 상가는 가능하냐? 상가는 법적으로 원래 상가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정정 금액이 이렇게 큰 거, 내가 20억, 30억, 40억짜리 있다. 100% 동의 안 받고도 상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파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좀 더 내면. 그 다음에 조합원 100% 동의 받을 때는 내가 상가를 1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통합했을 때 설명드렸듯이 그냥 용적률 준주고도 아니고 용적률 300%만 갔을 때도 34평 기준으로 360세대를 아파트 땅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땅을 조그만 아파트 상가를 짓고 판매시설 한 6,000평만 짓고 나머지 땅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360세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구분 소유자가 280명이 채 안 돼요. 전부 다 하나씩 다 갖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파트 땅을 가지고 지은, 우리 상가 땅을 가지고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데, 이거를 여기 지금 5,500명 아파트 조합원들이 야, 니네 아파트 분양 안 되라고 동의 안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지네 이익이나 독립정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360대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나 사업비는 우리 상가에서 내고 그 큰 수익은 상가가 다 갖는 거예요. 이게 독립정산제입니다. 이게 독립정산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받을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 조합원들이 하나씩 일단 분양을 받겠다는데,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일반 분양하고 받겠다는데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손해나 이런 건 전혀 별개인 거죠. 그런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더욱 여기 5,500명은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합니다. 배 아파요. 괜히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래서 100% 동의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 이게 이제 뒤에 법이 나오고, 엊그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24일, 금년 8월 29일 날 강대구역에서 100% 동의 받아야 상가를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 전부 다 분양한 거 취소. 이렇게 결정이 나왔고요. 여기 저한테 계속 항의 전화 오시는 분들이, 야, 지금 아파트 유상권 위원장이 상가한테는 절대로 아파트 줄 수 자체가 없댄다. 그거는 유상권 위원장 내가 그 말을 했다면 그건 아마추어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몰라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도정법입니다. 여기 보면 각호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하나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전원 동의 받으면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원동의 받으면요. 근데 전원동의라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대시설 공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대시설 공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른 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 2호라는 거는 지금 제63조 2항 2호는 전원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전원 동의 없이. 자, 그러면 2호의 밑에 있는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을 아예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 조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 없죠. 자,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가해해서 다음 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복리시설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 분양하는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가를 조각조각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제일 적은 분양가가 얼마냐? 상가를 분양하는데. 근데 보통은 한 4억에서 6억, 7억 정도 합니다. 보통 한 20평? 예를 들어 지하층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대 평도 있는데 보통 한 20평 하면 평당 3천 하면 최소 한 4억에서 6억 가요. 6억. 자, 최소 분양가는 그건 4억에서 6억이에요. 여기서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최소 분양 단위는 보통 24평이죠. 24평의 분양가가 얼마냐? 평당 5천만 원 한다고 조합원 분양가를 12억이죠. 이 얘기는 최소 분양가 이게 요 24평 요 금액보다 클 경우 우리 상가 최소 분양을 13억이다. 어떤 거든 13억 이상짜리다. 상가 한 칸이. 막 최소 한 30평 이거다. 이런 경우라면 아파트를 줄 수 있죠. 이 금액이 크니까 24평 분양가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목도. 자, 그러면 나목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나목이. 기존 부대시설 공시설에 가입해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공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금액의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가 최소 분양가 아까 6에서 7억이라고 했죠. 4억에서 6억. 최소 단위 4억에서 6억입니다. 그 다음에 24평 아까 최소 분양단위 24평 아파트 분양가가 1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관에서 정하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그러니까 정관에서 네 마음대로 정하라는 겁니다. 비율을. 저는 0.96을 정했습니다. 0.08을 정했습니다. 0.08. 그러면 12억 곱하기 0.08 하면 9,600만 원이에요. 0.965억이기 때문에 9,600만 원. 자, 여기에서 최소 이게 상가 분양 여기에서 여기 정관에 정한 요 금액을 뺀 금액 4 내지 6억에서 요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걸 더하면 약 5억에서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내 상가 현재 내 종전 평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아파트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가는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쪼개기를 거의 안 했어요. 못했죠. 송파구 쪽이 진짜 그걸 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경유회원을 설명을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날 강남 개포동입니다. 거기 한 70개를 갖다가 210개를 쪼개놨어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게 아파트를 받으려고. 분양가 3평이 지하 1층이 분양 면적은 3평.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1.8평인데 7억에 거래됩니다. 지금. 왜 7억에 거래되느냐? 아파트를 받으면 7억에 사도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내가 7억에 샀지만 감정평가하면 그 7억 나옵니까? 1.8평짜리가? 내가 볼 때는 4억, 3억으로 떨어지겠죠. 그리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0.0000뭘 해도 여기 제로라고 없어요, 제로. 그럼 최소 부장단이 요 금액 이상이 돼야 돼요. 요 구성이. 요거는 제로라 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진짜 좀 이 말이 안 되게 12평인가? 제가 2층을 12평 정도 되나? 대지 집은 9.7평? 근데 9억 9,500에 샀거든요. 그것도 뭔가 재건축이나 이런 걸 바람이 불어서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여러분 웬만한 1층은 내가 볼 때는 한 2평, 분양 면적이 2평 이렇게, 그것도 아마 4억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요. 1층은 전 정부가 다 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2층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평, 20평은 되잖아요. 10평 이상. 그것도 무조건 4억, 6억 넘어갈 것 같고요. 3층 마찬가지. 지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으로 100% 도움이 안 받아도 거의 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100%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저는 100% 동의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 소수촌은 모두가 원하면, 아까 추가이가 한 수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감안하고 아파트를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가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아니면 제 2층에 1000평을 가지고 있어. 몇백억짜리.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은 아까 기본적으로 상가, 아파트 각각 무조건 분양받고요. 진짜 많으면은 돈도 또 받을 거고요. 아니면 상가하고 아파트 가격을 두 개를 합칩니다.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20억. 상가를 내가 종전평가액 아니면 권리가액이 10억, 아니면 20억 상가가. 두 개 합치면 40억. 40억에 해당되는 상가 큰 걸 하나 받을 수 있고요. 아파트하고 상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40억 권리가액이면 펜트하우스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한 60평 이렇게 큰 거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상가 재건축한테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단독 재건축하게 되면 상가 관리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관리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관리단. 지금 현재 우리는 법적인 관리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단은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을 리드하는 측은 아파트죠. 그래서 상가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자, 협의회를 소유주총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는 회장 이하 임원들 한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해서요. 조합 설립 전까지는 아파트 측하고 이 협의회에서 아파트 측하고 협의도 협상도 하고 합의사안을 가지고 총회에서 우리 소유주 총회에서 결의받아서 합의서 체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건축 협의회가 조합의 상근이 3명 상근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의원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조합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기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상가하고 아파트 해라스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상가하고 아파트 해라스. 이것도 여러분들은 내년 5월, 6월까지는 안전히 합의서를 체결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독립정산제. 아파트는 이익인 소리든 아파트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게 구분이 돼야 되죠. 상가 이익이 아파트로 넣으면 안 되고, 아파트 이익이 상가로 넣으면 안 되고. 이 독립정산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가 아파트는 다 합니다.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요구해요.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 당연히 지금 이치는 제일 좋죠. 현대 이치가. 그죠? 전철역한테. 당연히 우리는 제자리. 상가는 현재 중심 상가 위치에다가 하겠다. 그 다음에 분산 상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중심상가로 들어올지 아니면 2개, 3개 정도로 쪼개질지 그거는 이제 추가로 더 협의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상가 전부 다 의견을 모아서 우리 중심상가와 같이 협의해서 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상가한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조항도 이 협의합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 규모는 아까 5,000평으로 할 건지 더 줄일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거는 전적으로 상가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상가 토지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이건 당연히 사업비하고 분양수익은 상가한테 대우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상가 측의 조합이사 대의원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상가 1인에 뭐 대의원 10명 정도입니다. 대의원 전체가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한 130명 뽑을 겁니다. 그 중에 약 한 1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가총회 결의사항은 원안대로 조합총회에서 결의해달라. 자, 상가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 상가에서 어떤 계약행위든 뭐든 협의체나 이 상근이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가 ND 업체를 하나 계약하고 싶다. 상가가 별도로 감정평가 회사를 하나 별도로 계약하고 싶다. 실제로 상가가 입찰하고 다 업체 선정은 상가총회에서 다 하는데 이거를 아파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실컷 했는데 아파트가 총회에서 부결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결시킬 이유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너 부결시키지 마. 이런 내용. 뭐 이주민을 어떻게 줄 건지, 얼마나 줄 건지. 그 다음에 상가 협의, 아까 그 상근 이사나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가 분양도 상가에서 한다. 아파트 조합장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는 조합장이 찍어요. 행위 자체는 상가에서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주가 계약서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 이게 그 원베이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아까 저 내용들이 거의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향후 주요 일정입니다. 2025년 1월, 2월쯤에 상가 소유주 총회를 해야 됩니다. 이때 상가 재건축 협의회를 일단은 구성하고 회장단 임원들 10명 내외 정도로 이때 상가 관리단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상가 관리단이 뭐냐? 지금 상가가 조합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은. 그러니까 오히려 상가 소유주들의 어떤 그 단체가 이 관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는 이 관리단이 필요할 거고요. 상가의 어떤 이런 그 종합적인 어떤 이 관리나 이런 것들도 일단 관리단이 어느 정도는 그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2월쯤에는 저걸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늦어도 저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아파트하고 합의안에 대해서 그 협상을 하고 잠정을 합의안을 총회에 결의받아서 체결도 하게 되죠. 이때 2025년 6월 이때 이런 걸 결정하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단독이냐 통합이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동의서 내든 말든 동의서를 100% 내도 최종적으로 단독이냐 통합이냐 결정하는 것은 조합 설립 직전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 내년 6월 초부터는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추진위 승인을 받고 추진위 동의서 내서 추진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 쪽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입니다. 추진위도 못 만들고. 근데 이번 11월 14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6월 초부터는 정비계획 지정이 더 안 돼 있다 치더라도 추진위를 구성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아졌죠. 근데 서울시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2월 말까지는 조합 설립, 총회에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조합 설립 동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상가는 분산상가가 6개인가 7개인가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8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플러스 중심상가 다가 포함해서 한동으로 지금 한동
동수는 여러 개지만 한 동으로 쳐서 전체 국군 소유주가 다 합쳐보니까 뭐 280 플러스 뭐 40, 320이다. 320명의 과반, 161명이면 됐거든요, 지금까지. 과반이 찬성하면 이제 그 통합재건축이 되는 건데, 이게 상가가 항상 만성입니다. 상가가. 그래서 노시상 아파트가 싸우더라고 재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일단 국토의견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늦어도 이번 12월 안에는 법 통과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바꿔놨냐면 3분의 1만 동의하면 무조건 상가도 조합에 편입이 됩니다. 통합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 안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현금 청산당하고 쫓겨납니다. 3분의 1만 동, 우리 지금 예를 들어 300명이다. 300명에 3분의 1이면 100명이죠. 101명만 동의서 내면 통합으로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99명은 현금 청산받고 쫓겨나는 건데, 현금 청산받으면 점포당 최소한 10억 이상 손해입니다. 그냥 앉아서 10억 이상 손해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조합 설립이 갈 거고. 그래서 일정이 되게 빠듯합니다. 자, 그 많은 이 동의서. 이 동의서가 뭐냐? 상가를 재건축하려면, 아파트가 지금 정기계획 동의서를 65% 이상 내서 지금 정기계획 지정 들어가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재건축을 하려면 이 동의서를 내야죠. 그래서 정기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거기에 우리가 상가 재건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정기계획 지정을 고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서류. 이 동의서가. 자,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안에는 우리가 동의서를 내면 지금은 우리 상가는 고스란히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만 계획을 적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동의서를 내면 상가에 대해서 상가 2층은 어디로 놓을 건지, 그 다음에 상가 층수는 5층으로 할 건지 4층으로 할 건지 3층으로 할 건지, 상가 구면은 예를 들어 5,000평으로 하고 아파트를 나머지 질 건지, 상가 구면을 4,000평으로 하고 나머지를 아파트로 할 건지, 건축 연면적, 그 다음에 이용적. 아까 300%로 바뀐다고 그랬죠. 300% 할 건지, 아까 아파트 용지를 몇 평을 상가를 짓고 몇 평은 아파트로 할 건지, 기본 체납은 몇 프로인지,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 계획에 들어가서 고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계획에 들어가서 고시를. 자, 그러면 이 동의서 내서 유료 고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받아봐야, 이걸 서울시에 고시 받아봐야, 이치 우리가 원하는 이치 잘 반영했네. 층수 대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층수 했어. 그 다음에 건축 연면도 마찬가지. 용적률 300% 했네. 아파트 용지는 적정하게 4,000평은 아파트 용지에서 아파트를 한 360세를 짓네. 하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통합을 해야지. 이 정도라면. 근데 해놓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고시 나오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 상가 이시를 갖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 뒤에다가 갖다 놓았다든지, 이상야릇하게 집 안으로 해놨어요. 아파트 측에서. 자,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는 우리 못해. 동의 못해. 차라리 우리 단독으로 가야지. 이제 손해보더라도. 자,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동의서를 냈고 이걸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미 이 아파트는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내야죠. 빨리.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게 60%라는 겁니다. 소유주의. 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를 승인받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랬죠. 왜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걸 할까요? 우리가 아까 60%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안을 서울시에서 고시한 걸 보고서, 기부천하고 20%에 지금 던데같이
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노인 뭐야 무슨 병원이죠? 요양병원. 이걸 갖다 대규모로 넣어. 뭐해? 뭐 5만 이상 같은 걸 뒤집어치라고 10몇 프로 하라고 그래. 아파트는 뭐 못 짓게 말도 안 되게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상가나 이런 데 제 아파트를 보니까 니네는 전통적으로 층수를 어떻게 해야 돼? 30 몇층밖에 안 돼. 뭐해? 이렇게 제약을 가하면 아파트도 재건축을 못 하는 거죠. 상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보고 아파트 할 거라면 오케이 이 정도라면 하지 뭐. 그럼 추진이 동의서 받고 조합설립 동의서 받아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식 추진이라든지 조합장이나 이게 정식 법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개인들이 유상근 위원장이요, 법적으로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앞장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돈도 누군가한테 감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교육 하는데 돈 나가야 되잖아요. 영역업체한테. 여기가 10몇 억인지 19억인지 2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10년 가고 그래요. 10년. 정기교육 하나 진정받는데 그 10년 동안 조합 설립은 못해. 이건 도저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정기교육하고 상관없이 추진이 승인 내년 6월부터는 추진이도 하고 조합을 하려라. 근데 원래는 이런 걸 보고서 니네가 계속 재건축 할 거라면 조합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가고, 이 서울시의 정비계획 안대로, 고시 안대로 못하겠다면 다시 협상을 하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 원하죠? 단독이든 통합이든 재건축 자체를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가능하면 하려고 빨리 입점하는 게 꼬시고 새로 들어온 게 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을 원하면 단독이든 통합이든 아무 상관없이 일단은 대민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가의 정비계획 안을, 그리고 고시 받아보면 안을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조합설립 동의서 조합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조합설립 동의서 3분의 1 이상이 내지 말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내지 말고 그냥 단독 가면 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이게. 야, 여러분들 이게 안전진단 했죠? 안전진단 동의서를 10%만 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상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안전진단 동의서를 좀 내주세요. 우리 안전진단 하게. 야, 단독인지 통합인지 그거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재건축을 원하면 단독이든 통합이든 아무 관계없이 일단 안전진단 해야, 거기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전진단 해야 정규계획 지정하고, 정규계획 지정해야 조합설립해서 재건축이 되는 거니까. 동의서 제출하면 통합재건축 확정되는가요? 이렇게 지금 방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몰고 가요. 지금. 야, 동의서 내버리면 통합 확정돼버린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몇 번 설명했죠? 이 통합이야 단독이야 아무 증상 가지고 내년 6월 조합설립 동의서 낼 때, 동의서 내서 통합할 거냐, 동의서 안 내고 단독할 거냐, 그때 결정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아까 얘기했지. 내년 6월까지 아파트가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돼. 독립비는 안 하겠대. 아파트 입지 저 멀리 가래. 아파트 분양도 안 돼. 안 해주겠대. 뭐 하겠대. 그 다음에 니네는 무조건 상가 다 때리죠. 아파트 못 지어. 우리도 아파트 빽빽해 지금. 우리도 300% 안 되고 지금 250% 안 돼요. 야, 니네 아파트에 질 땅 없어 우리.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내년 6월까지. 그럼 못 하는 거죠.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합의 안 되면. 또
정비구역 지정을 안을 보니까, 정비계획 안을 보니까 똑같이 해놨어. 그러면 아까 지금은 50%지만 내년 법이 시행이 되면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해야 단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그냥 거기서 내버리면 상황 끝나버려요.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단독 재건축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직문서입니까? 이게 무슨 인간증명서입니까? 이 재산권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내서 되느냐고 계속 방해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도 인간증명에 진짜 중요한 걸 용도를 쓰죠? 아파트 매매용. 아파트 매매용하면 아파트 매매용만 쓰는 거예요. 이게 동의서입니다. 제14조 1항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의 위반 제한에 동의합니다. 이 용도에는 휴지짝이에요. 다른 데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근데 내 재산권하고 뭔 상관이죠? 이거 제출해도 단독이 해제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럼 60% 제출을 서두르는 이유, 아까 내가 대충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금년 6월에 65%가 이미 내서 정비계획 지정 결정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목표는 내년 6월까지는 정비계획 지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 한 5월이나 6월이나 7월 달에 어떤 사람 내년 2월에 설명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6월이나 7월 달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아파트 정비계획 지정이 무시가 됐어. 그걸 다시 또 하라고요. 1년, 2년 동안. 우리 상가만 따로 절대로 안 해주죠. 아파트 왜 해줍니까? 1년 동안. 이 과정을 왜 다시 한번 이런가를 왜 받아야 되죠? 지금 아파트가 여러분 하도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으로 옵션을 다 보냈죠? 거기서 내달라고. 유상근 단장 그러더라고요. 다 보냈는데, 야, 너 내 주소 어떻게 알았어? 배려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배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야 거기서 내자 뭐 한다 이렇게 모아서 갖다 줘도 세운처럼 가네. 하도 안 된다고 다 뭐 단독을 한다 뭐 한다고 하면서 하도 그렇게 진짜 주민들 의사가 그런가 해서 주민들한테 우편을 보냈더니 야 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야. 너 고소할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넣어야 우리 안도 계획에 넣어서 최종 정비계획 고시 받을 때 같이 해야죠. 자, 그런데요. 자, 아파트준비위원회에서는 동의서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상근 단장 지금 또 안 오셨나요? 유상근 단장이 얘기했대요, 누구한테. 아, 나 이거 요구 안 했는데요. 유상근 단장이 지금 무슨 얘기 하면서요? 야, 이미 늦었어. 그냥 우리만 따로 갖고 내년은 안 된다고 내년에 이거 정비 다 받으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절차가. 고시를 받고 나면 조합 설립 이후에 상가가 아마 통합 재건축을 원해서 동의서를 조합 설립 동의서를 냈다면 상가를 이제는 넣어서 정비계획 변경을 그때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유상근 이 단장은 아파트 측에서는 이러기를 원해요. 니네 이제 됐고 실컷 내라고 할 때 안 된다 이제. 됐고 야 조합 설립한 다음에 그때 정비계획 변경을 어차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할게. 그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때 하면 뭐냐? 그때 하게 되면 변경에 따른 완전히 실종 새로 해야 되니까 시간 낭비. 우리도 시간 낭비, 아파트 시간 낭비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낭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가 정비계획은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도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오케이 합의해주고 그냥 가버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고시 받을 때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고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는 변경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고
아파트가 전적으로 아파트 조합장이 지맘대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정비계획을 상가 입맛에 맞게 1년, 2년 걸리면서 해줄 일은 안 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유상근 단장은 왜 지금 이걸 빨리 우리 것 제껴놓고 지만 먼저 가려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이거 끝나야 아직까지는 추진이 승인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합 설립할 수 있다. 뭔가 추진이 승인돼야 조합이 설립이 돼야 그야말로 이제 사무실도 없고 돈을 차입해 올 수도 있고 소시지에 꼬을 수도 있고 조합장 급여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이게 예를 들어 시공사도 뽑아요. 조합 설립하면. 그러면 자금이나 이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유상근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정비교육 지정을 받아서 조합 설립한 다음에 상가 니네는 그때 조합 설립한 다음에 정비에 변경해줄게 이러고 싶겠죠. 이러기 쉽겠죠. 근데 우리 입장 지금 넣을 수 있으면 지금 상가까지 같이 넣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게 고시를 같이 받는 게 상가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충분히 지금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이제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우선은 말이죠. 우선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질문을 받겠는데 아까 동의서를 지금도 왜 내야 되느냐? 아니면 단독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하고 내가 볼 때는 뭔가 이거 좀 의문이 있어. 요 두 가지 질문만 우선 몇 사람만 받고 그 공지사항 이것 했다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동의서 관련해 지금도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싶은 역시 똑똑하신 분이라 다 이해하셨어요. 한 분도 아니십니다. 예. 빨리 나오셔서 마이크로 동의는 3분의 1이고요. 내가 이제 동의를 안 해서 단독으로 갈 때는 3분의 2 이상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분의 1이 동의하면 의사가 상관없이 통합이 되는 거고요. 통합으로 그냥 쭉 가는 거죠. 통합으로 가는 거고 3분의 2 이상이 제출하지 않으면 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헷갈리게 써있어요. 그래요? 예. 또 다른 분. 예. 네? 예, 빨리 좀. 핵심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설명 되게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오늘 단독으로 할 거냐 통합할 거냐에 대한 토론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가시면 안 되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는 당연히 열심히 보고 싶겠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돌아갈지는 nobody knows, 누구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건축의 프레임, 스트럭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첫째, 아까 용적률에 대해서 단독은 250%라고 얘기하고 통합은 300%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용적률은 지상분에 대한 것만 따지는 게 맞죠? 용적률은 용적률의 지상입니다. 지하 부분은 왜 뺐을까요?
지하는 용적률의 계산이 안 됩니다. 예, 건축 연면적에만 들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단독 재건축을 제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상가의 지하 1, 2층을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거는 용적률은 250%라 하더라도 분양 용적률을 란 용어를 씁니다. 우리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분양 용적률은 3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간과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아파트하고. 오늘 유단장님께서 저도 얼굴은 모릅니다만 참 나오셨으면 좋은데, 이러한 약속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과 아까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있느냐를 대책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파트 정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때 정관이 나중에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서 배째라, 난 모르겠다, 뭐하겠다 하가 통과 안 되면 우리 상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하나 더 물을게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32층을 계획했는데. 잠깐만요. 예. 이따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아니. 지금 마냥 이렇게 한 분이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단독 재건축 이런 것들은 12월 7일 날 또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면 몇 번이고 계속 열어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참석하실 거고요. 이건 지금 처음인데, 이렇게 모이신 거는 아마 여러분 역사에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모인 적이 없고요. 항상 준비했어요. 총회 한번 열면 여러분들 참석 안 해서 몇 번을 돈만 드리고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단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 내년 6월까지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단독은. 이 동의서는 단독하고 아까 통합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서 부분만 좀 질문 더 알고 싶으신 분. 자, 질문 없으시면. 질문이요. 사장님이 지금 개인 자격이신데 동의서를 지금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한테 다 거두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의서는 법적으로 누가 거절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일일이 지금 끝나서 다 거두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 이 동의서는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요. 아파트 그 준비 유상근 단장한테 제출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받아서 제출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면 유상근 단장은 직접 내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안 돼도 꼭 오늘 안 돼도 돼요. 그런데 기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오신 김에 여기서 내고 저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정규기획 지정받는 이거 외에는 다른 용도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저걸 누가 받든 큰 의미 없어요. 시간 아시면 그냥 가서 거기서 내면 되는데 결정을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을게요, 그럼. 자, 충분히 의사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의사를 물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나한테 내는 거 너무 못 믿겠다 하면 여러분 직접 내시면 돼요. 이걸 내가 굳이 받아서 유상근 단장한테 내가 스티커해서 이 수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안 돼서 정규기업 지정이 우리는 끝까지 빠져도 저한테는 큰 의미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재건축에 최소한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재건축의 전문가로 여기갖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에는 제가 70회 이상, 여러분도 2018년 했다니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했고, 이게 저는 나한테 내든 누구한테 대신 내서 내라고 하든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건 잠정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수해가지고 야 통합 재건축 결정되는데 법적으로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더니 합의서 내용에 그런 내가 아까 내용 다 들어있어요. 아파트를 뭐 얼마를 짓게 하겠다든지 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했다든지 그 합의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합의서가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은 정관에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분양에 대한 것들은 그 합의서에 다 녹아 있어요. 다. 그 합의서는 아까 내년 2월쯤에 재건축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협상해서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총회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 그냥 앞에 도장 찍으면 그게 곧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게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 때 당연히 합의서가 첨부가 되는 거고 합의서 결의안 그 동의 안건에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게 정관에 들어갈 내용은 정관에 반영돼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비주얼 먼저 지금 설명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냥 이거 설문입니다. 설문. 자 단독 재건축을 원하시는 오늘 다른 데로 설명드렸어요. 물론 다음에 또 단독 재건축 설명이 12월 7일 다시 들어보면 여기서 통합을 원했다가 다투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충분히 여러분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찬성은 굳이 내가 손들어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십니까?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 아니 잠깐만요. 앉으세요. 제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아니 좀 앉으세요. 여러분 단독하고 통합하고 설명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독만 물어보시면 또 통합을 또 보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통합 또 한 번 여쭤보는 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통합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 그 소문을. 자, 내리세요. 자, 이건 제가 굳이 안 들어도 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설문입니다. 두 번째, 정부역 지원 동의서입니다. 자, 여기서 내리시고 가시겠다 찬성하시는 분하고 아니 필요 없어. 그건 안 될 거야. 아니요. 저요. 이거 준비하는데 내가 여기 단지를 한 6번 지금 다녀갔고요. 반포에서. 예? 돈도 아마 수백만 원 들어갔고요. 이 자료 준비하는데 일주일 이상을 꼬박 준비했고요. 그런데 단독이야 이 통합인데 내가 설문도 못합니까? 그리고 아니 그거는 소위주님의 의견이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의견이 없으면 손 들지 마세요. 자, 거기서 난 내지 않겠다는 거. 그래, 거기서 설명 드리라고. 자, 요새 보세요. 자, 거기서 나는 못 내겠어. 아니면은 나는 유상근 위원장한테 직접 낼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안 되세요? 제출한 사람 다시 반환 받으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돈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자, 그럼 오늘 내실 분. 예, 내리십시오.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요. 제가 다시 여기 참석 혹시 이제 연명대 설명하신 거 앞으로 연락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연락도 너 개인정보 보호 저한테도 연락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이렇게 나서주는 것 자체는 나는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너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야? 위반 아닙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이거 불법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거기서 있다가 가실 때 저 뒤에 보면
함에 아직은 가지 마십시오. 그 동의서 제출하는 함을 따로 마련했으니까 거기다 넣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결정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내년 2월 총회까지 누군가는 이런 짓을 해야죠. 임시로 상가 재건축 협의회 회장이든 뭐 그 이사 임원이든 잠정적으로 오늘 나오신 분에 그냥 잠정적인 내년 2월 총회까지 열 수 있는 10명 안에 내가 해보고 싶다. 나 지금 자원봉사 좀 하고 싶다. 그것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 하라면 또 한 분도 안 됐어요. 이건 누군가 해야 된다고요. 예? 자, 공개적으로 뭐 하시면 진짜로 여러분 5분만 좀 남아주세요. 10분만.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안 해줘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여기. 내가 이거 열면서 별 5만 소리 다 듣고 정말 웃기는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자, 가시기 전에 분명히 10명 모집해서 내년 2월 총회까지 여는 걸로 하겠는데요. 내년 2월 총회는 재건축 협의회 회장 정식으로 임원들 뽑고 관리단 단장 그 다음에 임원들 이 뽑을 겁니다. 이때 내년 2월에 선관위원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 임원 지원 받아야 돼요. 그때는. 그 다음에 재건축 협의회 회장이나 이사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이때 이걸 지원 안 하면 이거 구성 못해서 협상 못합니다. 정말 지원해 주셔야 돼요. 지원해 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면 그만두는 아이들도 특히 젊은 분들 일단은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가면 이거 지원 안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분명히 몇 사람 남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냥 이혼으로 들어간다 할게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힘들 거니까. 오늘 이따가 남아서 5명이든 10명이든 아니면 3명만 남든 이따 남아서 저를 포함해서 임시협의회를 일단은 구성하고요. 우리 이 임시협의회가 내년 총회 2월 달에 총회를 주관해서 정식으로 협의회장 뽑고 관리단 단장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가 뭔데 또 진짜 저런 중요한 총회를 니네들이 열어 100% 얘기 나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거든요. 법적으로 실컷 총회해놓고 법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잘못하면 가처분 인정되면 돈만 실컷 들어놓고 꽝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몇 사람 남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전화해서 제가 지원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하면 5명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10명까지. 자, 이 사람들이 내년 2월에 이 관리단 구성하고 정식 상가 재건축 협의회 구성하는데 총회를 개최하는데 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지금 묻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들. 자,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자, 찬성하시는 분. 내려주세요.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 자체가 한 분도 안 계셨고 거의 대부분 찬성. 나는 반대든 찬성이든 기권하겠다. 난 잘 모르겠어. 아직 결정도 하겠어. 기권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 남으시면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고 다시 지원을 받겠습니다. 며칠 동안. 안 되면 제가 지명해서라도 임시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2월 달에 총회 여는 것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의서도 더 12월 말까지 아직 안 내신 분들한테 더 통보해서 어떻게든 12월 말까지 걷어서 아파트 측에 제출하는 거 60%를 제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옹금을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이런 걸 하면요. 아, 한영이 저 새끼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썼어요. 계속 이런 돈으로 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쓰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에서 아, 한영이 제가 이 재건축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지 돈들을 지금 한다고 가거든요. 100% 그래요. 또
사람들 지금 몇 사람 알아요. 어떻게든지 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라도 그런 오해를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어느 단지든 후원금을 받습니다. 대신 이 후원금은 정식으로 통장에 보낸 사람 포스 찍고 그 다음에 성함을 찍으면 이거는 총회 개입받아서 최소한 원금 정도는 내년에 조합 설립하면 상환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용에 대한 내역은 최소한 내년 총회 때나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직전이나 두세 번 이상 어떻게 얼마 모임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timing과 송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도 총회 열고 또 문자 우편물 나가고 기타 이런 용도로 돈이 없으면 절대 활동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의 그 통장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상가 조합장님이 내년 2월 달에 설명회를 연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재건축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자, 재건축 하면 되는 거는 지금 오늘 다 저희한테 이 말씀입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연락이 된다면 저희가 장소도 섭외하고 해드리겠습니다. 10번이면 10번 가능하다고. 그래서 정말 소유주 한 사람까지도 단독이 맞는지 통합이 맞는지 그 다음에 동의서는 내는 게 맞는지 쓰는 게 맞는지 제가 정말로 원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설명회를 아마 여러분이 연다면 제가 반드시 참석할 거고요. 토론도 같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하신다면 제가 또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나 이런 걸로. 그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서 우리는 200몇십 명이고 정말 우리는 좋은 상가예요. 제가 10억에 샀지만 결코 또 비싸긴 하지만 바가지 샀다고 생각 안 씁니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정말 좋은 상가고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처럼 아무도 안 나서고 아파트는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깔려 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단독으로 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재건축을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조합장의 능력이 95%고요. 그 다음에 둔천주공처럼 개판 내는 거 조합장이 95%입니다. 그런데 그 5%는 조합원들입니다. 근데 그 5%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동참하고 감시하고 있으면 둔천주공 그런 사태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5%는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협조에서 아까 10년 안에 최소한 송파에서는 단연 랜드마크 예를 들어 지금 34팀 기준으로는 단연히 입주할 때는 최소한 지금 시대 기준으로 30억 이상 가는 그런 아파트로 아마 재탄생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하여튼 오늘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자리를 거의 한 분도 아마 자리를 이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남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질문 마저 또 더 받겠습니다. 예. 질문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분이요. 아, 제가요? 네.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저희 당연한 거죠. 이걸 제가 볼 때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독 재건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입장만 듣고 저희가 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도 아까 분담금을 단독 재건축을 했을 때는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통합으로 했을 때 분담금은 설명을 주셨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 분담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두 다 듣고 나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싶거든요. 아니 제가 설명한 걸 수없이 설명했는데요.
이건 통합재건축과 상관없고 여러분 안전진단하는데 재건축을 원하면 안전진단 동의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전진단 동의서를 야 통합이 뭐든지 단독이 오는지 이건 내가 다 안다면 내줄게. 이거하고 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동의서를 안 내주시면 돼요. 예, 앉으십시오. 예. 자, 내기 싫으시면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예, 근데 됐습니다. 여기, 네, 다른 분 여기 질문 계신 갑니다. 분들이 그 단독으로 재건축을 원하시는 그런 설명에도 다 듣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저 오기 전에요. 소위 뭐 진짜 내돌아신 분들이 설명회 몇 번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한 적 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설명회냐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그런 설명회 10번 더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독이든 뭐 동의서든 또 내년 왜 2월달에 설명이 아니야. 오늘 그 전문업체 데리고 와라. 전문업체는요 하루면 이 자료 작성해서 저도 자료 작성하는 거 하루면 됩니다. 여기 나와서 저한테 토론할 수 있었어요. 안 오다고요. 안 와. 그리고 설명이 하겠죠. 내가 참석할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 여러분 한번 지켜와 보세요. 단독으로 원하는 분 설명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한번 와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때 제가 신랄하게 토론하고 질문도 할 건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지금 12월 7일에 뭐 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오실 겁니다. 불거도 뻔해요. 또 1월달에 2월달에 누군가 또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꼭 한 30명 또 와요. 이걸 10번 해야 됩니까? 계속 하고 싶다면 누가 하죠 그거를? 지금 한 사람 있나요? 12월 7일 단독으로 있는 것 같아요. 12월 7일 한번 오시고 저도 웬만하면 오실 거거든요. 그때 그거 보시고 아 이게 단독보다는 단독이 좋겠다 그러면 도대체 동의서는 왜 안 내는지 꼭 단독을 원하면 동의서를 안 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전혀 감을 못 하겠어요. 다른 분 다 이해를 하셨는데. 근데 동의서를 내고 예,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일단 가실 때는 자, 법적 구성력은요. 상가 내년 총회에서 정식으로 협의를 구성하면요. 합의서의 최종 도당은 구성된 그 회장이나 그 임원진들이 최종 합의서의 참정 합의안을 가지고 이런 다시 총회를 열어서 최종 그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압도적 찬성하면 합의서에 체결을 합니다. 그럼 법적 효력이 있고요. 그 합의서를 전제로 우리가 동의서를 내는 겁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그런데 조합설립 동의서에 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합의서가 창립총회 총회 결의사항에 안 들어갔다든지 안 들어가는 게 미친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에서 합의서 당연히 총회 결의사항에 안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에 중요한 아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것들은 정관에도 넣어야 돼요. 그 합의서에 나와요. 그럼 정관도 창립총회 때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 주는 거에 대해서 정관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확인만 해서 되면 되고요. 그렇게 창립처에서 결정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결정된 겁니다. 안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럼 단독으로 가야죠. 아니 쟤네들 안 들어주잖아요. 합의해주고 뭐하고 별처럼. 그럼 방법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독 가야지. 아무리 통합하고 싶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백 개의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조합하고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총회에서 부결시킨 경우는 저는 보다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비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정규구역 지정나면 캔슬할 필요 없습니다. 캔슬이 안 됩니다. 아까 변경해야 한다고 했죠. 마음에 안 드는 걸 변경. 네? 뭘 도전을 했어요?
잠깐만요. 가시는 분들 꼭 좀 저 뒤에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동의서 내주고 가십시오. 예, 맞아. 취소 안 돼요. 변경한다고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변경이 가능한데요. 아까 그랬지. 조합, 실컷 조합에 동의서 내고 조합서를 다 했어. 조합서를 실컷 다 했는데 근데 변경했어. 변경을 요구하는데 변경 안 해줘. 마음에 안 들지 말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받자라는 거예요. 지금 조합서를 하기 전에 지금 받아서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조합서를 우리가 반대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동의도 돼서. 한번 결정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변경인데요. 네? 변경인데 변경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경이 웬만하면 변경도 돼요. 아니요. 정비구역 변경이 있겠습니까? 변경은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자, 용적률 변경 안 됩니다. 용적률 변경 안 돼요. 재건축수 변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가 규모 줄이고 늘리고 위치 좀 바꾸고 하는 거 변경이 다 합니다. 다 해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해도 변경이 합법적으로 절차가 있는데 한번 구정되면 안 변경이 안 되면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웬만한 거는 건폐율 높이는 거 안 되죠. 층수 높이는 거 안 됩니다. 낮추는 거 됩니다. 상가 면적 늘리고 줄이고 아파트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됩니다. 위치 어느 정도 변경하고 이거 가능합니다. 돼요. 네. 층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42층으로 지금 아파트도 재건축수를 42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래 49층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장소를 비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따로, 저하고 따로 말씀하시죠, 나중에. 예. 하여튼, 끝까지 남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